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입니다. 주어진 다항식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5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눗셈을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요. 이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요.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여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몫은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5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px를 x-2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p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2가 얼마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항등식에서 x 대신 2를 대입을 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2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 3 곱하기 2 대입하면 5죠. 3 곱하기 5 플러스 5가 해서 답은 20. 즉 p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20이 되는 겁니다. 3번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x에 대한 4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요.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몫을 qx라고 할 때 qx를 구하고 a와 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차 식이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때 몫을 구하는 방법은 기억을 잘 돌려보세요. 직접 나누어야 되죠. 그래서 다항식을 직접 나눌 건데요. 인수가 x-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즉 주어진 다항식에 x 대신 2를 대입하면은 이 다항식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서 직접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들을 다 적을 건데요. 4차 항의 개수 1이고 3차 항 없고 2차 항도 없고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 A, 상수항이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신중하게 조립제법을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조립제법을 써보세요. 네, 일단 다음과 같이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점을 알 수가 있냐면은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0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이 4차 다항식에 여기 주어진 이 4차 다항식에 x 대신 2를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한번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2n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죠. 즉 a와 b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조립제법에서 여기 보면은 두 개 더해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이구나. 일단 이런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진 4차식이 주어진 이 4차식이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방금 조립제법을 2를 한 번 이용했죠. 즉 x-2를 한 번만 끄집어냈으니까 2를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얘를 2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2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시면 여기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되죠. 즉 a 플러스 32가 그쵸 0이 돼야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a를 일단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32고요. 그 다음 이 a를 여기다 대입을 해 주시면 b 값도 나오겠네요. b는 얼마? b는 64 마이너스 16이니까 네, 48이 되죠. 그 다음 이제 qx를 구하면 되는데요. qx는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니까 얘가 qx가 되겠죠. 즉 qx는 x제곱 더하기 4 x 플러스 12가 되는 거여서 이 4차식은 x-2의 제곱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2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 구했습니다. q 2의 값은 2의 제곱 4 더하기 8 더하기 12니까 q2는 24. 그러므로 이제 최종적인 답을 적어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q2는 얼마? 네, 다 더하면 40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최종적으로 2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면 먼저 힌트가 주어져 있죠. 첫 번째, fx는 2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1차식이다 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 한번 보세요. 가. 우리 수업 시간에 2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쵸? 이 방정식 fx-gx는 0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 fx-gx는 몇 차식입니까? 2차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이 좌변은 2차식이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고 이 2차 방정식이 중근 1을 갖는다라는 말은 우리는 가에서 어떤 조건을 알 수가 있냐면요. 이 fx 빼기 gx가 어떤 모양인지 유추가 가능하죠.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최고차의 개수 a라고 적고요. 그리고 중근 1을 가지니까 fx-gx는 a 곱하기 x-1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나 조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 조건에서 도당식 fx-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2하고 5다 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f2가 2라는 거 그리고 g2가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한 이 가식에서 양변에 x 대신 2를 대입을 해주면 좌변은 f2-g2가 되고요. 우변은 a가 되겠죠. a를 구할 수가 있더라. 즉 2-5가 a니까 a는 -3. 그러므로 이제 fx-gx가 뭡니까? fx-gx는 -3 곱하기 x-1의 제곱이고요.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fx-g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즉 f-1 빼기 g-1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 보시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 다항식 fx와 gx가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합니다. 일단 가조건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가조건 보시면요. fx 빼기 gx를 어떤 1차식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그러면 우리는 가조건에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즉 fx 빼기 gx를 무엇으로 나누냐?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몫을 qx라고 뒀으면 나머지도 qx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적고 보면은 이 QX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fx하고 gx가 모두 2차 다항식인데 둘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죠. 와, 엄청난 정보를 주었다, 그쵸? 둘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므로 fx에서 gx를 빼면 좌변은 몇 차? 1차식이구나. 즉 fx 빼기 gx는 1차 다항식이구나. 그러면 qx하고 이 나머지 서로 같다 그랬죠. 즉 qx는 뭐라고 둘 수 있다? qx가 상수다. 상수. 그러므로 얘를 어떻게 둘 수 있느냐? fx-gx는 어떤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다? 몫도 어떤 상수 a이고 나머지도 상수 a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a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a 곱하기 x-1 이렇게 일단 적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좌우변에 x 대신 1을 대입을 해주면 f1-g1이 0이므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 f1하고 g1은 같구나라는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f1하고 g1은 같다라는 정보를 유념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조건은 보면요. 이 fx 곱하기 gx는 4차식이겠죠? 2차 곱하기 2차니까 4차일 건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서 즉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뒤에 어떤 2차식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는 더 유추할 수 있다. 어디에서? 여기 보면요. F1하고 G1이 일단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QX라고 적고 양변에 X 대신 1 대입해 보세요. 양변에 X 대신 1 대입하면은 F1 곱하기 G1이 뭐가 됩니까? F1 곱하기 G1은 그렇죠. 0이 되죠. 그런데 F1하고 G1이 같은데 곱해서 0이므로 둘 다 뭐다? F1도 0이고 G1도 0이야. 야, 그럼 뭐 생각나십니까? 인수 정리. 즉 fx와 gx는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우리는 인수 정리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fx 곱하기 gx 모양이 지금 하나는 가르쳐줬죠. fx 곱하기 gx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므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나오고 뒤에 어떤 2차식이 있을 건데 fx하고 gx 모두 다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므로 여기 왜 인수 정리가 적었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fx 곱하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도 x 빼기 1, gx도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니까 다시 x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을 거고 뒤에 어떤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둘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앞에 어떤 x 플러스 a 사용했으니까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건 활용할 겁니다. G4는 3이라는 조건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GX의 후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GX는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X-1 곱하기 그 다음 두 개 곱한 게 얘랑
얘랑 얘를 다 곱한 거니까 gx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거나, 그쵸? 이거나 또 뭐밖에 될 수 없습니까? x-1 곱하기 x 플러스 b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죠. 맞나요? 얘는 당연히 안 되죠. 뭐 gx가 x-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는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gx가 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g4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모양은 될 수 없고 gx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거나 x-1 곱하기 x 플러스 b 뭐 이런 모양인데 g4가 3이므로 첫 번째 안 되죠. g4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될 수 없죠. x 대신 4 대입하면 3이 안 나오죠. 그러므로 gx는 x-1 곱하기 x 플러스 b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좌우변에 x 대신 4를 대입해서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뭐가 됩니까? 얘가 3이 돼야 되므로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3이다. 끝났죠. 그러므로 gx는 x-1 곱하기 x-3이고 그럼 fx는 뭐예요? fx가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죠? f2 더하기 g2는 3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저것 많이 설명했지만 요리조리 풀면은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7, 8, 9번은 혼자 풀어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이제 10번으로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죠? 일단 모양을 보면 앞에 x 4제곱이라는 놈이 여기 x 4제곱이라는 놈은 x 제곱의 제곱이고 여기 가운데 7x의 제곱이 있고 뒤에 16이라는 놈은 4의 제곱이야. 그래서 나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데 얘 7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얘가 8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적당한 수를 더하고 빼줍니다. 네, 거기 감 오시죠. 그래서 x제곱을 더하고 빼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의 제곱 더하기 8 x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놈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되더라. 즉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으로 바뀌고 뒤에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이건 또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에다가 뒤에 더하기 x인데 1차항부터 먼저 예쁘게 적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a는 1이고 b가 4니까 a 플러스 b는 최종적인 답은 5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5.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다음에 값을 구하는 건데 뭐 217의 세제곱, 218의 세제곱 이거 직접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겠죠. 인수분해를 이용하여서 이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라는 건데 위에가 217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그리고 분자가 218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보면은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차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218 더하기 1 그 다음에 218의 제곱 빼기 218 곱하기 1이죠. 그래서 218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 분모는 217 마이너스 1 그리고 217의 제곱 더하기 217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216 곱하기 그리고 분자는 219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 217로 여기 있는 분모 이 부분을 217로 공통인수 끌어낼 거고요. 분자는 218로 공통인수를 끌어내 볼 겁니다. 그러면 217 곱하기 217 플러스 1 이거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분자는 218로 이렇게 엮어내면은 218 마이너스 1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남아있죠. 그럼 보이십니까? 217, 217 약분되고 218, 218 서로 약분이 된다기보다는 같은 수죠. 그래서 다시 자 217, 217 서로 같은 수고요. 여기 218, 218 서로 똑같고 여기 뒤에 있는 얘 1하고 1 서로 같으므로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서로 같은 수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16분의 219가 될 건데 3으로 한 번 더 약분을 해주면은 72분의 73이 최종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하면은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풀 겁니다. 이제 14번 풀이할 건데요. 다음 3차 방식을 인수분해하면 아래와 같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3차와 4차를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라고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3차 다항식에 x 대신 뭐 대입하면 0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x 대신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므로 마이너스 1 가지고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번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 2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7, 7에 0. 그러면은 주어진 3차 방식은 x 더하기 1 곱하기 2x제곱 마 5x 마 7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애가 1, 2, 1, 7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므로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x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보면 a가 1이고 b가 2고 c가 마이너스 7 그래서 모두 다 하면 답은 마이너스 4. 차근차근 풀면 무리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3차 다항식에 대하여 p 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일 때 5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이런 문제 머리로 바로 풀지 마시고요. 요 뒤에 있는 부분 한번 나눗셈 모양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p x 플러스 1을 뭐로 나누었다?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바로 보이십니까? 먼저 양변에 x 대신 2 대입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양변에 x 대신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럼 x 대신 2 대입하면 p3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 나오고요. 그 다음 x 대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끝났죠? 그러면 일단 제일 위로 돌아가서요. 여기 주어진 다항식에다가 x 대신 2 한번 대입해보고 그 다음 x 대신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해보면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2 대입해보면은 2a 플러스 b 제가 왜 2를 대입하고 있죠? 네, 3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죠. 그쵸? 그래서 먼저 x 대신 3을 대입해보고 그 다음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은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먼저 3을 대입하면 5, 3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 나오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한번 이 정도는 연립해 보세요. 그래서 a가 1 나올 거고요. 계산해보면 b는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50a b는 마이너스 4 50a 플러스 b는 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8번 보시면요. 다음 주어진 다항식을 다음 주어진 3차 다항식을 2차 x제곱 빼기 2x-2로 나누었을 때 몫의 qx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이때 r2는 9고 fx는 qx로 나누어 떨어질 때 f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적어 볼게요. 이 fx를 뭐로 나누었을 때 어떤 2차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rx인데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r2는 9다. 그리고 fx는 qx로 나눠 떨어진다. 조건이 너무 많죠? 복잡하죠?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조건으로 식을 세워봤는데 여기에 x 대신 적당한 수를 대입해도 모양이 안 나와요. 그쵸? 왜냐면 여기 주어진 2차 식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도 0으로 만들 수 있긴 하겠죠. 근을 대입하면. 근데 어떤 정수꼴이 아니어서 매우 복잡하니까 당연히 그 근을 대입하라는 말은 아닐 거고 어쨌든 주어진 상태로만은 문제를 풀기 까다롭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안 풀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면은 직접 나누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보자. 자,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 3차식을 뭐로? 2차 다항식으로 한번 직접 나누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해줄 건데 먼저 x 곱해야 되죠. x 곱해서 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2x가 되고 아래 위로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에 더하기 a 플러스 2에 x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 플러스 1 필요하죠. 몫이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qx 이런 미지수로 둘 필요가 없죠. 몫이 qx가 x 플러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야. 어쨌든 나눗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아래 위로 빼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4 묶고 x 더하기 b 플러스 2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뭡니까? 얘가
얘가 rx구나. 아, 그렇구나. 얘가 나머지구나. 그러면 qx하고 얘가 qx고 요 밑에 있는 요놈이 rx구나. qx하고 rx 모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R2가 9다. Rx에 2를 대입하면 9가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A 플러스 3 더하기 B 플러스 2가 9라는 조건 하나와 그 다음 식을 하나 더 세워야 되겠죠. 문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fx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fx는 qx 즉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같은 말 뭐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거와 같은 말이 f 마이너스 1이 0이다. 같은 말이죠. 즉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 얻을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다. 주어진 다항식에다가 주어진 다항식 여기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a 대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식 두 개 나왔죠. 얘 1번, 얘 2번이라고 두면은 1번식하고 2번식을 연립하면은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립해서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a가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그리고 b가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느냐, x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 얘가 fx가 되고요. 문제에서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f4는 6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플러스 1 계산하면 답은 45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너무 기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고 풀면은 더 이상 안 나오죠. 모든 문제를 정형화된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풀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나오면 직접 한번 나누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20번 문제가 좀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x의 세제곱 더하기 b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을 q1x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 그 다음 ax 4제곱 플러스 b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을 q2x 나머지가 r2라고 했다. 나머지가 서로 같게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하여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므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ax 세제곱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x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r1이라고 했습니다. 또 ax 4제곱 플러스 b로 얘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2x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r2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한참을 들여다본 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했으므로 이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서로 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뭘 적을 거냐면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뺀 결과값을 적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이 되겠죠. ax 4제곱 빼기 ax의 세제곱 b는 같으니까 소god해서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도 서로 같으니까 소god해서 없어지고 ax 플러스 b에 q2x 빼기 ax 플러스 b에 q1x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좌우변을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인수를 묶어내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볼 겁니다. 우변은 ax 플러스 b로 묶어내면은 q2x 빼기 q1x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한번 좌우변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좌변 보면 여기 ax의 세제곱 x-1 그리고 ax 플러스 b q2x 빼기 q1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은 이 좌변에 있는 a를 이 안으로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변만 다시 정리해서 적어주면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적을게요. ax-a 곱하기 x 세제곱이 뭐랑 똑같다? 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다. 즉 좌변을 이 밑에처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하고 우변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얘랑 얘가 서로 같을 거고요. 이 뒤에 있는 x 세제곱이랑 q2x 빼기 q1x가 서로 같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b가 그렇죠. b가 마이너스 a라는 사실 첫 번째. 그 다음 q2x에서 q1x를 뺀 값이 뭐다? 이게 x의 세제곱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b가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을 이용하여서 이 방금 적은 1번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러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가 좌변이 되죠. 맞나요? 그럼 얘를 다시 a로 묶어내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뭐로 나누어라 했냐면 ax 플러스 b로 나누라고 했죠. 이거를 뭐로 나눈다? ax 플러스 b로 나눌 건데 b 대신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ax 마이너스 a 즉 a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q1x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이거를 이거로 나눈 몫이 뭐가 된다? q1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ax 세제곱 마이너스 a를 한 번 더 정리하면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죠.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ax 세제곱 마이너스 a를 a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고 뭐 나머지는 0이겠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얘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그렇죠. 얘가 q1x가 되는 거죠. 그러면 q2x도 구할 수 있죠. q2x는 뭐가 나옵니까? q2x에서 q&x를 빼면은 x의 세제곱이 되어야 하므로 q2x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빼주면 x 세제곱만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만 적으시면 되겠죠. q1, 2 더하기 q2의 1은 주어진 식에다가 2와 1을 대입하여서 답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q1x에다가 x 대신 2 대입하면은 4 더하기 2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 q2x에다가 1 대입하면은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4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은 답은 11. 좀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풀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번은 첫 줄부터 차근차근 적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다항식 fx를 뭐로 나누면 x-1로 나누면은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5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보면은 이제 q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라고 하여 있는데
얘도 한번 적어 볼 건데 이 qx를 뭐로 나누면 x-2로 나누면 뭐 몫이 있겠죠. 몫을 뭐 q'x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10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뭡니까? 물어보는 거는 주어진 방식의 fx를 x-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 얘가 a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 qx 얘를 이 위에 있는 qx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x-1 곱하기 qx 대신에 아래에 있는 얘를 대입을 한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그냥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얘를 전개만 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요. x-1 곱하기 x-2 q'x에다가 더하기 10 x-10 플러스 5니까 10x-5가 되겠죠. 자, 그럼 끝났죠. 주어진 다항식 fx를 뭐로 나누었을 때 x-1 곱하기 x-2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는 거야? 몫이 이 뒤에 있는 그쵸 q'x 얘가 몫이 되고요.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얘가 나머지야. 즉 얘가 뭐다? ax 플러스 b가 되니까 a는 10이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5가 되죠. 답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3a 플러스 b는 30 마이너스 5에서 답은 25. 자, 그 다음 2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차 방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의 f1은 2.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나조건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나조건 보면요. fx를 어떤 2차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같다. 2차식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같다. 그러면 fx를 어떻게 적을 수가 있나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몫과 나머지가 같다. 그런데 fx가 3차라고 했습니다. 3차 방식이므로 이 전체가 3차가 되기 위해서는 몫이 몇 차가 돼야 됩니까? 몫이 1차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체가 3차가 되겠죠. 그리고 몫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하니까 둘 다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세울 수 있느냐, 몫과 나머지가 같게 식을 세우고 몫과 나머지 모두 다 1차식이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를 슬슬 풀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가조건 이용하겠죠. f1은 2니까 좌우변에 1 대입하면은 f1은 a 플러스 b가 뭐 2가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b는 2-a. 그래서 b는 2-a라고 두고 얘를 뭐 이 위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같이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냐면은 x-1의 제곱 그리고 ax 플러스 b인데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대입할 거고요. 그 다음 뒤에도 ax 플러스 b가 나머지인데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 번만 더 정리해 주면은요. x-1의 제곱 그리고 괄호 안에 a로 꺼내면 a 곱하기 x-1 플러스 2. 그 다음 뒤에도 a로 묶어볼까요? a로 묶어내면은 x-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한번 전개해 보세요.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x-1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이제 뒤에 있는 애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가 뭐다? 얘가 fx죠. 뭐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fx를
x마일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럼 다 했네. fx를 뭐로?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고 이 뒤에 있는 얘들이 나머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얘들이 뭐다? 그렇지, 얘들이 rx가 되는 거지. 이제 계산 과정은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R0가 R3라고 되고 있죠. 그래서 방금 구한 이 Rx에다가 X 대신 0 대입하고 3 대입하면은 A 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계산해 보시면 A가 -2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Rx에다가 5를 대입하면은 답은 26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럼 24번은 앞에 있는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여서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25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fx하고 gx라는 두 다항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뭘 물어보고 있느냐? gx를 x-4로 나눈 나머지, 즉 g4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gx하고 fx 사이의 관계식을 주었고요. 나도 gx하고 fx 사이의 관계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이 gx를 x제곱 곱하기 fx라고 줬는데 얘를 아래에 있는 식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x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곱하기 f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fx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fx로 묶어내면은 4x제곱 더하기 4x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얘들을 예쁘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4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뭐다? 이 우변에 있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b라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식입니까? 그렇죠. x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래서 좌우변에 x 대신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네, 그렇죠. b만 남죠. 그래서 b는 0이므로 이제 b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변을 공통인수 x로 이렇게 끌어내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좌우변에 있는 x를 서로 약분시킨 다음에 한 번만 더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4 곱하기 x 플러스 1에 fx 얘가 뭐다? 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사실 따라오셨다면 거의 다 풀었다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얘들만 남은 이 항등식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얘랑 이 식 또는 얘랑 이 밑에 식을 또 비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x 대신 0을 대입해봤는데 어느 모양 보면은 이 모양 얘 보면은 이제 좌우변에 x 대신 그쵸? 마이너스 1 한 번 더 대입하고 싶죠. 그러면 좌변은 0 될 거고요. 맞나요? 좌변은 이제 0이 될 거고 우변은 뭐만 남습니까? 우변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남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a는 3이구나. 되십니까? 그러면
다음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4 곱하기 x 플러스 1 fx는 뭐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3 x 플러스 2가 되고요. 얘 정리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fx가 뭡니까? fx가 4분의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 x 플러스 1끼리 서로 약분하면은 fx가 4분의 1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뭐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G4는 뭡니까? G4는 16 F4고요. 위에다가 x 대신 4만 대입하면 끝나죠. 그래서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대입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4. 그 다음 2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차당식 최고차항의 계수 줬고요. 그리고 4차당식이라고 줬고요. 조건,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일단 가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다항식 fx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fx를 x 플러스 2로 그리고 x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는 모두 3p 제곱이니까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3p 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즉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나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나 나머지는 모두 다 3p 제곱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이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이므로 이 몫이 그냥 qx라고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인지 예측이 가능하다. 어떻게 둘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여기 x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차가 되죠. 그리고 뒤에 상수는 뭔지 모르니까 문자 a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제 나조건을 이용을 하여서 a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 나조건 f1하고 f-1이 서로 같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가지고 한번 구해볼까요? 좌변은 15 곱하기 1 플러스 a 더하기 3p제곱 그리고 우변은 5 마이너스 1 플러스 a 더하기 3p제곱 그러면 3p제곱 서로 같으니까 소거되고 a에 대한 그냥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a를 구해보면요. a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fx 정리하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니까 위에다가 여기 a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플러스 4를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3p제곱 얘가 fx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조건 이용하면 문제 끝입니다. x 빼기 루트 p가 fx의 인수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 뭡니까? 수업 시간 했지 않습니까? f 루트 p가 0이다. 얘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밑에 x 대신에 루트 p를 대입을 해주면은 p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3p제곱이 0이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4p제곱이 16이므로 p제곱은 4 그래서 p는 프라임인데 문제에서 양수 p의 값을 구하라 했으므로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풀이 과정 몇 줄 안 되죠.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 2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도 어려워 보이지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나 조건에 의해서 이 px 곱하기 qx가 어떤 2차식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대요. 딱 봐도 인수분해 되죠. x-1 곱하기 x-2로 나누어 쓸 때 뭐 몫이 뭔지 몰라. 뭐 rx를 얻을게요. p하고 q를 써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왠지 얘를 딱 보자마자 좌우변에 x 대신 1 그리고 x 대신 2 대입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대입하기 전에 이 가조건에 의해서 이 qx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 qx 대신에 마이너스 2px를 좌변에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px의 전체 제곱이 x-1 곱하기 x-2의 rx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좌우변에 x 대신 1 대입하고 그 다음 x 대신 2 대입하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좌변에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2p1의 제곱은 0이다. p1의 제곱이 0이다. 즉 p1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p1이 0이고 그 다음 p2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다항식에 어떤 실수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말은 이게 어떤 뜻입니까? px는 x-1과 x-2를 뭐로 갖는다? 얘를 인수로 갖는다. px는 얘들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px를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일단 최고차항의 수 뭔지 모르니까 뭐 k라고 두고 k 곱하기 x-1, x-2라고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 p0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이용하여서 k값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p0는 p0는 2k는 마이너스 4가 돼서 k가 뭐다? k가 마이너스 2고 주어진 이 p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1 곱하기 x-2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 답 내립시다. Q4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Q4는 어떻게 됩니까? Q4는 마이너스 2P4고요. 방금 PX 구했죠. 방금 PX 구한 거에다가 X 대신 4를 대입하면 끝.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답은 얼마? 네, 답은 24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파트는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유형을 한번 익혀보시길 바랍니다.